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희망찬 이민년 한 해 맞는 그런 충전의 시간 보냈습니다. 이민년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또 미국의 움직임들 그리고 미 의회 또는 미 정치권에서의 북한 관련한 주장들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북한을 친다 이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이 언론에서 보여드리지 않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함으로써 다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전부 외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걸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항모전단들이 기만전을 시작했습니다. 어게인 2017이냐? 2017년 바로 화염과 분노, 진짜 북한을 치려고 준비했던 그 시기죠. 바로 그 시기로 돌아가냐? 왜? 그때 미 항모들이 기만전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고 미 군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유럽의 북한이었던 구절친이죠. 알바니아가 북한에게 저항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월 1일 날 현지 시각이죠.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저항과 고립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우리는 채택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불법 행위와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단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은 계속 저항의 길을 갈 수 없으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응해 단결해야 한다. 라고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죠. 그래서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가장 독재, 가장 폐쇄 하던 북한, 유럽의 북한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나토에 들어가고 EU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국제 질서에 동참해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우리 봐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인데 포르투갈 출신이죠. 이분이 직접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대한민국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7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화성 12형이죠. 이건 모라토리엄 근처까지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 황당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모라토리엄 그 선언을 파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테르스 사무총장 공식 성명 보겠습니다. 1월 30일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2018년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깬 것이고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항공, 해상 안전을 거듭 무시하고 영내 세계 안전과 평화를 깨고 있다. 즉각 비생산적인 도발 행위를 멈추라. 라고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은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근처까지 갔다 라고 절대로 북한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은 넘지 않았어요. 라고 국제사회에 항변하는 그런 황당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 유엔 사무총장은 무슨 소리냐. 그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한 거야.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뭐 항행금지구역 선포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항공 해상 안전을 거듭 무시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탄착하는 곳에 어선이나 상선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내의 세계 영내와 즉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다 깨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동북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전체와 관계 있는 것이다. 왜?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확산 문제가 나옵니다. 확산하면 뭐 전 세계 어디도 안전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또 소집을 했는데요. 이번 유엔 안보리 2월 순회 의장국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 편 들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순회 의장국이 안보리 소집을 들어줄지, 그래서 회의를 개최할지, 또 회의 개최한다고 해서 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해줄지 거의 뭐 가능성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안보리를 또 소집했을까요? 바로 명분 축적이다 이거예요.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대신에 제재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할 때다. 미국 니들이 자꾸 제재하니까 지금 북한이 저러는 거야 라고 북한이 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왜 안보리를 소집하냐라는 건데요. AFP가 보도를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미국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미국의 회의 소집 요청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결국 안보리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 있냐? 그 부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명분 축적. 무슨 명분 축적? 북한을 치는, 북한을 때리는, 또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는 이러한 명분 축적이다. 그래서 과거 걸프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쳤던 걸프전 때 다국적군을 결성했던 그 시기, 또 이라크전을 할 때 그 연합군을 결성했던 그 시기처럼 명분에 대한 축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확산되는 북한에 대한 응징론인데요. 미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 강화했다. 그리고 확산 의지도 있다. 라는 보도를 했어요. VOA가 브루스 벡톨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이 브루스 벡톨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은 2017년에 이미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미사일이다. 이제 와서 검수 사격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이 미사일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상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다른 불량 국가들에게 이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란 같은 나라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한번 쏴서 이거 실전 배치했다 라고 북한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검수 사격, 이 전력화 잘 돼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검열 같은 그런 행위죠. 그 검수 사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왜 했냐? 이거 미국에게 야 너희들 잊어버렸지? 우리 이거 실전 배치 해놓고 지금 갈고 닦고 잘하고 있어. 지금 버튼 누르면 괌에 알래스카에 날아간다. 라는 거 미국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전 세계 불량 국가들에게 야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가격표 좀 제시해봐. 팔아줄게. 판단 말이야. 완제품을 사가든 부품을 사가든 아니면 기술을 사가든 우리는 팔아. 돈만 주면 다 팔아. 라고 하는 확산을 하겠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브루스 벡톨의 입을 빌어서 VOA, 즉 미 국무부 관영 매체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 미국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확산한다. 중동에 확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일 미국 대사가 북한은 국제사회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즉 우리 인내심 다 됐다. 우리가 북한의 인내심 시험에 응할 이유가 있냐? 그냥 확 때려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람 에마뉴엘 신임 주일 미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은 도전에 맞서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완전한 동맹국으로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이 인내심 더 이상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협력 강화한다. 도전에 맞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람 에마뉴엘 이 사람은 굉장히 중량급 인사입니다. 오바마 1기 때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임종석 같은 사람이 지금 일본 대사로 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파란 리본을 장착하고 있죠. 이 일본 외무상도 파란 리본을 장착하고 있죠. 이게 뭐냐? 얼마 전에 그 노란 리본,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노란 리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북한에 납북된 일본인들의 무사 송환을 바라는, 그것을 염원하는 리본입니다. 그래서 첫째,
북한에 대한입니다. 둘째, 이 주일 미국 대사는 일본인들의 염원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 북한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의지와 염원을 같이 공유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때려줄게요. 같이 때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이 미사일에 대해서 그건 뭐 인공위성 발사하는 그 인공위성을 위한 그런 기술적인 테스트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그건 뭐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그 재래식 군대에 양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함부로 반대를 못 합니다. 왜? 그 반대를 하는 그 나라들이 인권 탄압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미 국무부는 접근을 하네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북한의 미사일은 인권 문제다. 왜? 저거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저거 빨리 없애줘야 북한 인민들이 덜 쥐어짜진다. 그래서 인권적으로 우리가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국제질서 그리고 인권 모든 측면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의회까지도 나서죠. 물론 이 사람들은 전부 그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이에요. 하원 군사위원회 마이클 로저스, 마이클 월츠, 영김 이 세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대응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핵 야망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을 비핵화시키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전환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심술궂고 불안정한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과 우리의 태평양 파트너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위협에 맞서 괌 방어체계 가동 노력을 배가하고 본토 미사일 방어를 북한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며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비롯한 군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방어력 강화시키고 왜? 우리 미군들 다치면 안 되니까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이건 주일미군, 주한미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시키고 그리고 군사적 대응 체계, 즉 때리는 거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이 그래서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매를 맞다 보면 이 매에 대해서 맷집이 있으면은 버티는 것이고 맷집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인데 쓰러지기 싫으면 반격해야 되죠. 반격은 뭐냐? 공화당에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미 항공모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 US N9 뉴스의 Fleet and Marine Tracker가 발표가 됐는데요. 22년 1월 31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항모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미 해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은 일본 요코스카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은 여기 보시면 위치가 아마도 대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죠. 대만 인근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칼빈슨 항모 타격 전단은 필리핀 동쪽, 그러니까 괌 쪽으로 아주 크게 치우쳐져서 태평양 쪽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SX 강습 상륙 전단은 지금 뭐 필리핀 남쪽에 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은 역시 남중국해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 해리 S 트루먼 전단, 그리고 미동부의 키어사지 강습 상륙함 이렇게 바다에 나와 있다라고 미 해군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칼빈슨, 지금 이 필리핀 동쪽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나갔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칼빈슨 항모전단,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이 원정 타격전단, 여기가 지금 대만 쪽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칠함대의 발표 트위터죠.
그리고 여기는 미 해군의 트위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진들을 공개를 하네요. 칠함대 사진 보니까 칼빈슨 전단이 보급함, 그러니까 과달루페 그리고 알렌 셰퍼드 이런 보급함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급을 받고 있다라고 사진들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디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미 해군에서는 칼빈슨 전단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고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같이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찾을까?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알렌 셰퍼드 그리고 과달루페라고 하는 보급함들에게 보급을 받고 있어 라고 공개를 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알렌 셰퍼드를 한번 찾아봅니다. 알렌 셰퍼드 이 보급함이죠. 그래서 탄약 보급함인데 해상에서 탄약을 칼빈슨 전단에게 보급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알렌 셰퍼드 어딨냐 라고 찾아보니까 이 발표를 한 그날에 여기에 있네요. 어디입니까? 일본 나가사키 앞입니다. 나가사키 앞. 그런데 이날 프리트레커에서는 미 해군에서는 이 칼빈슨 전단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칼빈슨에게 탄약을 바다에서 보급해주고 있는 알렌 셰퍼드 이게 지금 나가사키 앞에 있다. 나가사키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제주도 바로 옆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 여기 이제 F-35B 탑재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딨냐? 분명히 이 아메리카 타격 전단은 대만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USA 뉴스는 밝혔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 캐리어 6 이게 이제 아메리카함이거든요. 일본 오키나와 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구엘 키스 함하고 같이 원정 전단을 꾸렸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또 미구엘 키스의 행방 이런 거 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아메리카가 있다. 오키나와는 대만보다 훨씬 동북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안 맞다. 오키나와 중에서도 나하입니다. 나하.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정 타격전단,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 둘 다 위치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즉 이 말은 기만전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중동을 US NI뉴스의 텍스트에 보면 중동 쪽으로 간다라고 밝혀놨는데 이게 중동 쪽으로 가지 않고 말라카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북쪽으로 다시 돌려서 북상하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에. 센티넬 위성사진에 이렇게 식별이 됐네요.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 전단도 중동으로 간다 했다가 아니고 북쪽으로 지금 다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미구엘 키스에 이게 이제 CTF 76, 태스크포스 76의 기함으로 미구엘 키스를 지정했고 그게 바로 미구엘 키스는 원정 특수작전 지원함이죠. 10만 톤짜리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게 우리 대청도 소청도 앞에까지 와서 북한 타격하는 강제 진입하는 그 훈련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구엘 키스함하고 이런 배들이 CTF-76이라는 함대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사령관이 승선해서 작전 지휘를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네요. Command Task Force 76 Embarks USS Miguel Kiss to Command and Control Theater Littoral Warfare Operation. 그러니까 전구 연안 작전에 대한 지휘 통제를 위해 커맨드 앤 컨트롤 지휘 통제를 위해서 이 사령관이 76 태스크포스의 사령관이 미구엘 키스에 승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령관은 누구냐? 별 2개 투스타입니다. 이 투스타가 항모전단 사령관은 원스타죠. 그 항모전단 사령관보다 훨씬 높은 투스타가 미구엘 키스함에 연안작전 지휘를 위해서 탑승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지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단의 면면을 또 보여줍니다. 미구엘 키스 10만 톤짜리 원정 특수작전 지원함이죠. 그리고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만 나와 있지만 전단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전단에 5척의 강습 상륙함이 또 추가로 붙어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전단, 그리고 SX 전단,
그리고 찰스턴, 잭슨, 털사가 있는데 이 세 척은 연안 전투함입니다. LCS. 그러니까 스텔스 설계가 돼서 연안에서 그냥 함포 지원해주고 하는 특수작전 지원하는 바로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워리어. 이 워리어는 기뢰전하는 군함이에요. 그래서 기뢰전함, 연안 특수작전 지원함, 그리고 연안에서 전투하기에 최적화된 연안 전투함, 그리고 2개의 원정 타격 전단.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에는 3해병 원정군의 신속 대응 부대인 31 MEU 한 3,000명 되죠. 그게 탑승해 있고, SX 원정 타격 전단에는 또 본토에서 온 15 MEU 한 2,000명 되죠. 그게 지금 탑승해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의 해병을 탑승하고 이런 큰 부대를 꾸렸고, 그 부대의 지휘관이 지금 투스타가 탑승해서 지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메리카함 또 칼빈슨 항모들은 자기 위치를 속이고 점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 우리 한반도 근처에 2척의 항모가 모이던 그 시절, 바로 그때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항모 기만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기만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2월 6일 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하는데, 이때 뭔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또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겠죠. 그것을 이제 가결을 시킬 텐데, 그것이 미국에게 주는 뭔가 명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그 2월 6일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2월 16일 광명성절, 그들이 주장하는 광명성절이죠.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그때까지 뭔가 강력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이렇게 2017년 진짜 북한을 때리려고 준비했던 그때와 같이 항모 기만전을 시작했습니다. 모쪼록 2017년에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뭔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미 정치권, 의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 또 결심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미군의 움직임 계속 여러분들께 알리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